이틀간 머물렀던 롱나이트 호스텔 오늘 체크아웃 합니다. 수영장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 호스텔입니다. 물론 개인실도 있지만 저는 호스텔 도미토리를 이용했고요. 하루에 10,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숙박료 가성비 좋습니다. 오늘은 이곳을 떠나서 원래 숙박처인 트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시엠립 처음 와서 머물렀던 호스텔입니다. 얼리 체크인이 안 될 것 같은데 다 체크하는구나. Hello, I come back. You come back. Let me see. There is no room. You already booked, right? Yep. Okay, I see. Yeah. 5 days I. Mr. Yong-soo. Yep. Yes. Right. 여기 방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4인실입니다. 벙커베드 4개, 아래쪽에 하나, 둘,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2층에도 이렇게 방이 2개 있습니다. 침대가 여기는 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좀 창문이 있는 곳이 덜 답답한 것 같아서 원래 도미토리 식은 아래층을 선호하는데 전에 아래층에서 지내봤습니다. 되게 편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층을 한번 방을 선택해서 지내보겠습니다. 사물함도 대단히 큽니다. 그죠? 여기는 트렁크나 웬만한 백팩들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본 도미토리 호스텔 중에 최고가 아닌가 싶네요. 오토바이 렌트하러 왔습니다. $10라고 합니다. 이 좀 큰 거는 $15, $15. 예. 저거는 $10. I make a video. 오토바이 빌리려면 일단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을 맡겨놓고, 우와. 만약에 부서지면 티켓 컨트롤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티켓을 예. Second day. 오케이. Thank you. 안녕하세요. 시더월 여민락입니다. 오늘은 프레아칸에 왔습니다. 1991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되었습니다. 이곳 사원 양식은 좀 독특하네요. 앙코르와트나 앙코르톰의 바이온과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한국인 가이드가 말하길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진대 통로가. 그 이유는 사원에 들어가면서 교만함을 떨쳐라 그런 의미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한눈에 봐도 가면 갈수록 입구가 문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문, 그 다음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가면서 교만을 떨쳐라, 겸손해져라, 자신을 낮춰라 그런 의미로 이런 식의 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사원은 12세기 자야바르만 7세가 침략자 참파국을 격퇴하고 아버지를 위해 만들었다는 불교 사원입니다. 외세를 몰아낸 자야바르만 7세는 당시 힌두 왕국인 앙코르를 불교 국가로 바꾸어 놨습니다. 앙코르 유적지 전반에 나타나는 불교적 요소는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자야바르만 7세가 죽자 후대 왕들은 불교를 버리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불상이 들어앉아 있던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분리되어서 이동된 것 같아요. 자야바르만 7세가 부친을 본떠 만든 관음보살상 같아요. 자야바르만 7세 사후 힌두교로 다시 회귀하면서 수많은 불상이 파괴되었는데 관음보살상도 그때 훼손된 듯합니다. 스투파와 자연 채광이 마치 커다란 등불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스투파는 소승불교에서 나타나는 조형물인데요. 사리를 보관하는 그릇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 역시 불교 신자였던 자야바르만 7세 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리탑을 기준으로 사방으로 대칭입니다. 이쪽으로 길이, 이쪽으로 길이, 이쪽으로도 사방으로 대칭 나 있습니다. 물론 이 메인 이 통로가 줄을 이루며 더 볼 것도 많습니다. 프레아카는 신성한 칼이라는 뜻인데요. 자야바르만 7세는 이 칼을 사원에 옮겨놓고 전쟁에 나서서 크게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 사원은 원래 11세기에 만들어진 힌두 사원이었는데 자야바르만 7세가 전쟁 중에 파괴된 앙코르톰을 보수하는 동안에 이곳에 머물러 왕궁으로 사용했다가 앙코르톰의 왕궁이 완공된 이후에 이곳을 증축하여 아버지를 위한 사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참파와 아유타와의 전쟁에서 많은 불상이 훼손되었는데 적군은 크메르군의 힘이 약해지길 바라며 앙코르 왕국의 부처상의 머리와 사자의 꼬리를 잘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직도 복원 중인 사원의 내부입니다. 무너져 버린 건물의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군요. 왕이 출입했다는 동문을 지나면 왕의 길이 나타납니다. 길 양쪽의 난간에는 나가의 몸통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길은 중앙성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프레아칸에서 가장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왕의 칼을 보관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곡식 창고나 도서관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 건물에 대한 인상적인 평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건물의 실존이 그 본질에 앞서기 때문이죠. 아주 독특하네요. 이런 원형 기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2층으로 된 석조 건물입니다. 그 기둥을 원주가 받치고 있어요. 그리스 신전에 원형 기둥을 연상케 하기도 하고 이집트 카르낙 신전에 기둥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 크기와 규모가 두 신전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그냥 벽을 가만 안 놔두는구만. 벽에 낙서하듯 온갖 힌두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 캐릭터들을 그냥 막 새겨 넣어버렸어. 참질 못해. 프레아칸에 관한 기록이 있는 비석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중앙성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1500톤의 청동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천상의 압살라 저세 바다를 1000년 동안 휘젓는 동안에 6억 명이나 저세 바다에서 튀어나왔죠. 이 사원의 정문이 있는 동쪽 끝 입구입니다.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겠습니다. 프레아칸도 만만치 않게 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온갖 벽들이 조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의 영역에서 이제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프레아칸 생각보다 볼 것이 많고 좋았습니다. 벤티스라이 템플에 왔습니다. 시엠립에서 오토바이로 한 50분, 45분, 50분 이동한 것 같습니다. 10세기 때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보트 라이딩 앤 피싱까지 있네. 피싱까지.
야, 여기는 진짜 보트까지 탈 수 있나 보죠. 여기 티켓 컨트롤입니다. 또 티켓을 보여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능숙해 하고 있는 시엠랩에서 북쪽에 앙코르와트가 있고, 앙코르와트 북쪽에 앙코르톰이 있습니다. 앙코르톰의 북쪽에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곳 벤티스레이에 오게 됩니다. 저는 스쿠터를 렌트해서 1시간 이상 스쿠터를 몰고 이곳에 와서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분위기가 또 사뭇 다릅니다. 앙코르와트가 대도시에 번잡함이 가득했다면 여기는 전원마을의 차분함과 여유가 있습니다. 이 사원이 앙코르 유적지 가운데 최초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벤테스레이라는 이름이 여인의 성체라는 뜻인데, 사원에 조각된 아름다운 여신상인 데바타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벤테스레이 내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사암이 바라는 색감 때문에 이 사원을 크메르의 붉은 보석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사원의 대부분은 사암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사암은 부드러운 재질 때문에 조각에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의 부조는 아름답고 섬세하며 입체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원은 다른 유적지에 있는 사원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해요. 모든 사원 건축은 왕이 주도하지만 이 사원만은 당시의 왕의 손자가 주도했기 때문에 작고 아담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반테스레이는 모든 문 위에 힌두 신화가 화려하게 부조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다양하고 흥미로운데 몇 가지 제목만 소개하면, 인드라의 포고를 막는 크리슈나 이야기, 원숭이 왕인 발리와 수그리바의 이야기, 사랑의 신 까마를 불태운 시바신의 이야기, 라바나를 발로 제압한 시바신 이야기 등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힌두 신화를 공부하고 방문하면 여행이 풍성해집니다. 모든 부조들은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힌두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신화의 내용을 알고 부조를 감상하면 여행이 좀 더 입체적이고 풍부해지겠죠. 이 세 개의 탑이 나란히 서 있는 이곳이 이 사원의 중앙성소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여신상의 조각이 있다는데요,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군요. 살아있는 듯한 섬세한 조각들로 유명한 이곳에서 떠들썩한 유물절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도둑놈이 바로 훗날 유명한 작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 주인공이 프랑스 작가 앙드로 말레입니다. 그는 무명인 젊은 시절에 조각품을 훔쳐 달아나다가 푸놈펜에서 체포되었어요. 여기는 사원의 북쪽인데요, 보트를 타는 곳이 여기 같아요. 지금은 건기라서 물은 없고 늪지로 변해 있네요. 2000년대 초반에 유적지 수해 방지를 위해서 스위스와 공동으로 배수 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바나나보다 밥이 더 맛있는 모양이다. 얘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건 아닌 것 같아. 파인애플을 그냥 버리네. 오늘이 마지막 수영이네요. 이 수영장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이면 이별입니다.